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 하얀 스튜디오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여전히 이 소중한 게스트 황덕현 해설위원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만에 이 새하얀 스튜디오에 컴백을 한 거죠? 저희가 뭐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 격리 아닌 격리를 당한 지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한 두 달, 석 달 정도 되지 않았나요? 네네네. 네.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지 못했는데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그 이 반짝반짝하는 뭐 그런 CG를 바로 이런 장면에 활용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면서 또 BGM은 이런 거 있잖아요. 빠라바라빠 빠라바라빠 그거 있죠. 이제 그 방송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방송입니다. 오, 예, 굉장히 그 아주 그 역사적이고 클래식하고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뭐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는 저는 굉장히 높게 또 어려운 또 이웃들을 도와주고 근데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만 이런 이제 노래 선정에 있어서 강전 아나운서의 이런 트렌디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당신은 어떤 음악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약간 EDM? 감사합니다. 네, 시작부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그 황당한 씨는 오프닝에서 말을 안 거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담은 가차없이 잘라냅시다. 재미없다 네. 싶으면. 앞으로는 이 황당한 씨의 그 잡소리는 많이 걷어내면서 저희가 깔끔하게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소준이를 골 때리는 이슈 바로 들어가시죠. 지난주에 또 하나의 해외 축구란의 가십거리가 떠서 굉장히 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네. 엔모사의 기사가 떴는데 그 이모티콘이 500개가 넘게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 반응이 뜨거웠네요. 예, 어떤 내용인고 하니 최근에 그 프랑스의 전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 그리고와 악셀로드라는 선수가 자서전을 발매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하나 고백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내용이 놀라워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놀랍네요. 이 선수는 굉장히 빠른가 봐요. 예, 악셀? 악셀로드라는 선수입니다. 예,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저는. 예, 굉장히 칼같죠. 그만큼 빠르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악셀 로드. 그렇죠. 악셀 밟아서 로드를 가겠다. 그냥 네. 가겠다. 이런 의미죠. 네. 저라도 있어서 언제까지 버티나 봅시다. 저라도 있어 다행이죠. 아, 그럼요. 네. 갑자기 소중해지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악셀로드 선수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바로 경력 위조를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사기를 쳐서 오.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룰 뻔했던 그런 드림스 컴 트루가 될 뻔했던 그런 일화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빰빠바바바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 악셀로드 씨가 굉장히 유복한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했어요? 예,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 아들내미를 정장 뭔가 쫙 잘 차려입고 야, 회사 같은 거 운영하면서 뭔가 좀 그 반짝반짝하고 돈 냄새 나는 좀 이렇게 CEO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의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한번 키우려고 했는데 정작 그리고 악셀로드는 그런 꿈을 바라질 않았던 거죠. 그쵸. 이게 삶이 너무 재미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악셀로드인데 악셀을 밟아야죠.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꾸었다고 합니다. 축구가 유일한 그런 삶의 도피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축구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축구하는 걸 보고 야, 너 축구 선수 안 되겠다, 그만해 하고 하니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어린 있죠,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틀렸다는 걸 꼭 증명하고 말겠어. 이런 각오를 그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소리가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정현 씨가 문제는 한번 그때 목소리를 해주시죠. 제가요? 네. 나는 죄송합니다. 가시죠. 문제는 이 선수가 자신의 엄청난 포부와는 다르게 실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 자기도 네. 인정을 했어요. 나는 너무 못했고 뚱뚱했고 느리고 뭐 여하튼 못하는 것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빠가 틀렸다라는 거는 입증을 해야 되겠고 그 정도를 걸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나온 게 경력 위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를 위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17살 때 그 첫 번째 발을 뗐는데 르퀴프라고 프랑스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언론이 있지 유명하죠. 않습니까? 네. 그 르퀴프에서 그 당시에 또 프랑스에 굉장히 촉망받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니콜라스 아넬카 선수가 정말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야, 이거를 내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구라를 쳐야겠다. 혼이 담긴 구라. 거짓말, 거짓말. 구라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구라인. 그런 경지로 뭔가 좀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아넬카의 이름 대신에 그리고와 악셀로드의 이름을 넣고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기사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도 야 이거 네 이야기야? 하면서 다 믿을 정도의 엄청난 고퀄을 뽑아냈다고 해요. 아 진짜 머리는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가 여기서 벌써 나왔던 거죠. 그렇네요. 아. 이 기생충의 어떤 그 모티프 중에 하나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와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드림 많이 자기를 치시네. 자기를 그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선수로 사기를 쳐서 소개를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력서도 잔뜩 만들고 유럽의 유수 구단들에게 막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의 어머. 이력서를. 그러니까 내가 파리 생제르맹 출신의 정말 전도 유명한 유망주인데 이제 팀을 나와서 새 팀을 구한다.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네. 하면서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덥석 문 구단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 잉글랜드 쪽에서 그 입질이 왔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2부 리그의 스윈던 타운 그리고 스윈던 타운. 예, 스윈던 타운과 본머스 같은 구단들에 가서 오. 실제로 테스트를 받았는데 당연히 한번 뛰어 보니까 뭔가 좀 실력이 애매한 거죠. 못- 그 못하니까. 정도는 아니다. 아마추어 레벨인 거죠, 이 네. 선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을 했죠. 네. 그래서 잉글랜드 2부 리그 데뷔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09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불가리아의 명문 클럽 체스카 소피아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네. 클럽도 유럽 클럽 대항전에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클럽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악셀로드의 이력서에 혹해서 접근을 해서 무려 3년짜리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3년짜리. 3년. 별다른 그런 테스트도 없이 예. 덜컥 3년짜리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그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 티켓을 이미 확보를 한 클럽이었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악셀로드가 이대로라면 챔피언스 리그에 사기를 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체스카 소피아의 팬들이 뭔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굉장히 또 기대를 받는 유망주가 우리 팀에 입단을 했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 팬들한테 야 니네 악셀로드라는 선수 어떤 선수야?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그런 선수 모르는데? 가 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른다. 여기서 이제 악셀로드의 사기가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피아에서의 챔피언스 리그 데뷔는 없던 일이 됐고 네. 팀과의 3년짜리 계약도 해지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 악셀로드 선수가 정말 근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은퇴하기까지 무려 5대륙 19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그래서 전이맨이네요. 그러니까요. 자서전을 냈는데 나는 구단 테스트 받았을 때 구단 돈을 안 쓰고 다 내 돈 쓰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 예. 구단의 시간을 빼앗았을지언정 예. 이 사람들한테 뭔가 금전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오. 대신에 나는 이 이야기를 밝히는 이유가 야 니네한테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해 하는 그런 삶의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근데 교훈이 됩니까? 이거 사기치고 나서 너무 말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사자성어 같지 않은 사자성어가 있죠. 뭔가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악셀로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사기를 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곤 하는데 예. 정말 가장 유명했던 사례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알리 디아라는 선수가 바로 사기를 쳤던 사건인데 네.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선수죠. 유명하죠. 예. 1996년 EPL 사우스햄튼에서 발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그레엄 수네스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알리 디아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바로 1995년, 바로 그러니까 1996년의 전년도죠. 예. 전년에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던 조지 웨아의 사촌이다. 오. 조지 웨아의 사촌이니까 뭔가 좀 그 피가 있다. 예예. 거기다가 역시 또 파리 생제르맹. 뭐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 파리 생제르맹은 뭐가 무슨 있나 봐요. 동네 북입니까? 네, 아니, 파리 왜?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고 네. 국가대표로도 13경기나 뛰었던 엄청난 유망주다. 뭐야? 이 선수 한번 영입해 볼래? 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수가 없으려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예. 야 조지 웨아의 사촌이래. 13경기 국가대표 나왔대. 그러면 콜이지 하면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달짜리 단기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황덕연의 사촌이라고 해서 마라탕을 잘 끓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황덕연하고 조지 웨아는 또 위상이 또 다르잖아요. 마라탕을 오. 잘 끌 수는 없죠. 마라탕 사업은 이미 접은 지가 오래기 때문에 예. 이 성황리에 또 이제 사업이 인수가 돼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황덕연의 근황은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역시 디아 선수가 사실 조지 웨아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남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국적까지도 라이베리아와 세네갈로 전혀 관계가 없는 선수였고 아마추어 레벨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뭔가 좀 변변찮은 수준의 선수였는데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랬겠죠. 국가대표와는 더더욱 거리가 먼 당연하죠. 그런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디아 선수가 한 달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우스햄튼에서 2군 경기를 통해서 기량을 검증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군 경기가 하필이면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가 되면서 야 알리디아 땡겨와가 된 겁니다. 예. 1군에 그냥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경기가 바로 그 리즈 시절의 리즈입니다. 리즈 시절의 리즈. 예, 그 리즈와의 EPL 경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우스햄튼의 영원한 에이스죠. 매튜 르티시에 선수가 부상으로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빠지면서 야 알리디아 들어가가 된 겁니다. 끔찍해. 예, 예. 수네스 감독이 야 디아 들어가 해서 디아 선수가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본 르티시에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리디아는 마치 얼음 위에 있는 밤비처럼 뛰어다녔다.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무대에 또 이제 투입이 된 그런 선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얼음 위에 밤비는 어떻게 뛰면 되나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나요? 네. 또 축구살롱의 대표 밤비 아닙니까? 네, 강전 그렇죠. 아나운서. 아 진짜 뛰어요? 근데 밤비 네 발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 되나 이렇게. 자, 르티시에 선수가 밤비처럼 뛰었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뛴 것 같아요. 네네네. 강재환 아나운서처럼. 이거는 아마 이 저희의 쿠키 영상이 아주 소중히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르티시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우스햄튼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쟤 뭐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햄튼 구단과 잉글랜드 언론이 난리가 나서 알리디아 선수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조지 웨아와는 관계가 전혀 없고 파리 생제르맹과도 관계가 없고 국가대표와도 관계가 없고 이 모든 게 다 사기라는 것이 들통이 난 거죠. 조지 웨아도 인터뷰에서 당연히 알리디아에 대한 질문을 받았겠죠. 알리디아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겠죠. 내가 전화 안 걸었는데 알리디아가 누구야?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건데 결국은 알리디아 선수가 이 경기를 끝으로 곧장 팀에서 방출이 됐고 2007년에 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타임지가 선정한 역대 예. 최악의 축구 선수 50선 중에서 50걸 중에서 당당히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예. 예. 그런데 이 알리디아의 아들은 뭔가 좀 더 축구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몬 디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발랑시엔 또 프랑스의 어느 정도는 이름이 있는 클럽이죠. 이 발랑시엔을 비롯해서 몇몇 프로클럽에 실제로 입단을 해서 실제로 경기를 뛰었고 지금은 태국 리그에 와 있습니다. 태국 리그에 라차프리 미트르폴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예. 이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193cm의 초장신 공격수라고 예, 해요. 아버지의 그 다 못 피운 꿈을 또 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좀 그 충족을 시켜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뭔가 좀 얼음 위의 밤비와는 약간은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라차프리 미트르폴이라는 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이 팀이 4월 14일에 AFC 챔피언스리그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를 갔습니다. 아, 플레이오프가 있죠? 예. 네. 4월 14일이면 다음 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어쩌면 전설의 알리디아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밤비의 아들. 밤비의 아들을 볼 수도 있다. 선 오브 밤비. 그렇죠. 네. 그 정도 영어는 네,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예, 그냥 이제 또 해외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또 영어를 섞어야지 이 축구 살롱에 뭔가 좀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악셀로드와 알리디아 그리고 밤비. 밤비의 이야기까지, 밤비의 아들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계속 화수분처럼 재밌는 얘기가 계속 어디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미 다음 주 거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알리디아가 끝인 줄 알았죠? 또 있어요? 더 한 개 있습니다. 사기꾼 2탄. 능가합니다. 밤비를 능가하는. 밤비를 사기꾼. 능가합니다. 뭐죠? 기대하십시오. 대단한 월급 루팡인가 보네요.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